안녕하세요. 행복한 낚시의 물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겨울에 송지지 얼음 낚시 이후 처음인데요. 방송을 출연을 서로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방송에 촬영이 되면은 그 촬영분, 그 프로그램을 행락 영상으로 띄울 수 있다. 방송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를 재울지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영상 출조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북이 라이트 개발 또 생산 과정에서도 제가 짬을 낼 예가가 없기도 했고요.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물가 제 앞마당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신명나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마음도 같이 물가로 따라 나오셔서 같이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 온 곳은요, 이 군위 관계 포인트, 제가 흔히 조항전망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 군위 관계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본강이죠. 낙동강이 아니고 지류입니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인데 이 하천명이 위천입니다. 위천. 군위군 의성군에 걸쳐서 흐르는 이 강이 위천인데요. 위천 본강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본강이니까 제 뒤쪽으로 이 카메라가 있는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소위 말하는 둔벙이라든가 또 새수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강에 들어온 것은요, 좋은 시기를 맞아서 이왕이면은 큰 물에 큰 고기가 있지 않을까, 세계 기록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 본강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농담이고요. 본강이 지금 조항이 낮다고 합니다. 본강과 색강이 서로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요즘은 어떤 연유에서 색강 포인트들이 빛을 발한다. 요즘은 또 본강 포인트가 낮다. 그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군위 지역은 군위 아시 낚시 이 신규수 사장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위쪽으로 보면은 강 옆으로, 지금 강 연안으로 이렇게 줄이 우거져 있고 물버들이 우거져 있고 그 속에는 좀 있으면 말풀도 올라오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멋진 부들까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리언도 날 것이고요. 이렇게 연안마다 멋진 이런 수초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붕어가 저 본강 맨바닥 중앙부를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워 먹을 게 없는데 붕어는 이 연안을 타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물 자원의 어떤 이 발원지, 그것은 이 강이고요. 강으로부터 저수지로 이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수지에 대물이 있다면 강에는 대대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씨알은 무한대다. 그리고 자원은 무한대다. 그리고 이 본강 포인트 연안에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제 전방에 여기에 하나의 홈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홈통은 아니지만은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홈통이 되어 있습니다. 홈통이라는 것은 붕어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냥 강을 보고 저 맨바닥 이 맑은 강물을 보고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홈통으로 들어오는, 이 홈통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홈통에 머무는 붕어를 공략하는 그런 식의 낚시가 진행돼야 됩니다. 곧뿌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바닥으로 보고 멀리 친다. 물론 갈수기 때는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중앙부에 유속도 있고요. 또 붕어가 중앙부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기입니다. 산란을 전후로 한 붕어입니다. 산란붕어가 이 풀밭을 두고 저 중앙부에 왜 가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쯤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홈통, 왼쪽 홈통은 이 줄밭을 넘기면은 맨바닥 자리가 됩니다. 맨바닥 자리가 되는데 저 자리는 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앞쪽에 줄을 약간 눕혀주고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닭발 정도, 약하게 닭발 정도를 내면은 제 자리는 훌륭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풀밭 속에만 붕어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홈통 전체가 붕어의 어떤 놀이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초가 있는 곳에만 찌를 세우겠다. 저 맨바닥에 왜 찌를 세우는가? 저건 틀렸다.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을까요? 붕어가 맨바닥이라고 전혀 외면하겠습니까? 이 홈통 전체가 어떤 이 풀밭에서 흘러나온 그런 어떤 부유물들, 먹이거리들, 풀씨들, 그런 것들이 이 홈통 안에 떠서 일렁일렁 속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붕어가 그곳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맨바닥 상태지만 이 홈통 자리 전체는 입질, 좋은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또 제 오른쪽 이 연안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수면입니다. 여기가 이 뒤쪽이 수면입니다. 그냥 풀밭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에서부터 이어져 온 물이죠. 트여져 있고요. 이 웅덩이 같은 이 수면과 저 뒤쪽의 강 사이에는 이 줄밭이 있습니다. 저곳의 수심이 양 4, 50 혹은 6, 7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강으로 이어진 곳이다. 강과 똑같은 곳인데 강 바닥인데 다만 수초가 저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 그렇다면 놓칠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측은 이 웅덩이 넘어 저 건너편, 웅덩이 건너편 수초대 속 혹은 수초대 언저리에다가 찌를 총총 세우고, 그 다음 이 좌전방 왼쪽은 이게 약간의 어떤 이 줄을 넘겨서 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끌어내기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닭발 정도를 내 가지고 저 맨바닥 공간 멀리 나갈 필요 없죠. 짧은 대로 이 수초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 홈통의 어떤 안쪽을 동시에 공략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 포인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줄밭에 작업을 약간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특히 우측 쪽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아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니만치 속에 퇴적물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봉강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장담컨대 100% 모래바닥이다. 강은 모래죠. 강은 뻘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줄밭에 잘 더듬으면은 모래가 뽀송뽀송한 모래가 깔려있는 바닥, 대물붕어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이 되겠죠. 그 바닥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 우측은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 좌측은 쉽습니다. 이 홈통 안에 떠다니는 어떤 풀씨라든가 이런 붕어의 먹이를 찾아서, 그리고 또 유속이 끊어진 이 아늑한 공간을 찾아 들어온 대물붕어를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작업을 하기 전에 좌대를 먼저 깔고 수초 작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좌대를 깔아버리면은 이만큼 수초대를 좌대 밑에 깔아버리니까 이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좌대를 깔고 좌대 바깥쪽, 좌대의 어떤 그 권역을 벗어나는 지역, 그 지역의 수초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슬기를 줄 정도로 수질이 좋고, 의자원 무한대이고, 또 수초밭이 이렇게 멋지게 형성되어 있고, 또 옆 사람 방해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이 무릎장어를 신고 조금 걸어 들어왔습니다만은, 조금만 이렇게 수고를 하면, 오늘이 주말인데도요, 옆 사람 어떤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카메라맨하고 저하고 두 사람 뿐인데 여기가 사람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인트가 이쪽은 지천으로 널렸다는 거죠. 이 자리뿐이겠습니까? 제 자리에서 저 위쪽으로 다 포인트입니다. 곳곳에. 이왕이면은 이제 약간 홈통이 형성된 곳, 홈통이 형성된 곳이면은 어디든지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잡을 것인가, 혹은 이렇게 잡을 것인가. 좌대 발을 꾹꾹 밟아가지고 자리 다 잡고 나니까 방향이 삐뚤다. 너무 낚시꾼이 물가에 오면 서두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쉬운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물가에 왔는데 지금부터 느긋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이 과정을 즐기면 되겠다. 지금부터 즐기면 되는 일인데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카메라가 왼쪽이니까 약간 좌측으로 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은 바닥인데요. 끝까지 내려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도 필요 없고 1단도 필요 없죠. 제일 밑에까지 내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까지 내려버리고요. 뒷발을 달고요. 뒤쪽은 완전히 땅을 짚었습니다. 고정이 됐고요. 앞쪽 역시도 모래바닥인데
상층, 표층은 아마도 뻘이 조금 있겠죠. 뻘층은 다 밟아주고요. 본바닥 모래층이 드러나는 곳까지 앞다리를 눌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풀 윗둥만 이렇게 성둥성둥 날려주고요. 지금 이 작업은 대를 얹어 놓고, 그리고 또 앉았을 때 밤에 케미 빛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찌를 세우는 것과는 무관한 작업이죠. 이 작업은요, 그냥 수초의 윗둥만 설렁설렁 이렇게 눕혀주면은, 날려주면은 되겠습니다. 마른 풀이라면 꼭히 이렇게 자르지 않더라도 눕혀만 줘도 되는데요. 지금 새순이기 때문에 눕지를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눕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윗부분만 성둥성둥 이렇게 날려주는데요. 한 가닥 한 가닥 잡고 정밀하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싸시고 설렁설렁 당기면은요, 잘라질 놈은 잘라지고 누울 놈은 누워주고 나머지는 수초가 알아서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업을 소홀하게 되면요, 밤에 케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 위치에서 보이죠. 근데 의자에 앉아버리면은요, 케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 넓은 수초밭을 언제 다 저렇게 하지? 잠깐입니다. 1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붕어 낚시요, 참 묘한 것이 단지 족과가 제일 목적이 아니고 족과가 목적의 최종이 아닙니다. 이 과정, 지금 제가 이렇게 수초 작업을 하는 이 과정,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 대를 펼치고 기다리고, 그 과정들 모두가 행복감입니다. 이렇게 수초 작업을 해서 찌를 세워놓고 보면요, 최고로 보입니다. 1, 2, 3, 4, 5, 6, 7번 어느 곳에서 498 입질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그림마다 1등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함부로 이 낫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밀 작업이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살리고 눕히고 자르거나 세워둬야 될 수초 한 가닥 한 가닥을 아주 정밀하게 판단해야 될 시간이 왔다.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막노동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정밀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예술 작업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1번 찾았습니다. 1번요. 자, 1번 구멍 여기입니다. 첫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찌꺼기가 우측으로 바람이 부니까 부유물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요, 얘들을 이렇게 걸쳐줘야 됩니다. 이 부유물들을 이렇게 다른 어떤 수초 위에 걸쳐서 얹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두면은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수초에 기대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은 얘들이 다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게 다 되돌아갈 때는 잠시 낚시 불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무조건 찌를 세워야 됩니다. 수심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얕지 않을까, 너무 깊지 않을까, 깊을 리는 없겠지만요, 수심은 무관하다. 수면 위로 형성된 그림만 보고 선택을 해도 좋겠다. 수초밭 속 1번 자리 잡았습니다. 자,
자, 그 다음 2번 자리인데요. 자, 요 구멍. 여기 참 좋죠. 이 벽이 좋으니까 여기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얘들이 부평 상태입니다. 부평 상태. 떠 있단 말이죠. 얘들이 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저쪽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살리려면은 저 자리에다 찌를 세우려면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벽이 되고 은신처가 되고 붕어를 불러들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수초로 보이는데 잘라내기는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또 좋은 자리가 있네요. 이 자리를 2번 구멍으로 수초밭 속 2번 구멍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저 속에다가 찌를 밀어 넣을 겁니다. 저 속에요. 내가 넣기 편한 자리, 내가 채비를 찌를 세우기 편한 자리 바깥쪽에 세워놓고 대물 붕어야, 나는 귀찮아 안 되겠으니까 네가 여기까지 나와서 먹어라. 붕어가 그 말을 잘 들어먹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은 무태서 사는 생물이고 붕어는 물속에 사는 생물입니다. 아무리 입질에 애가 타기로 서니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반칙입니다. 반칙. 물 밖에서 어떤 장비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붕어를 낚아내는 것, 그것이 낚시죠. 물속에 들어가서 붕어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것, 그건 낚시가 아닙니다. 바닥에 긁을 것도 없습니다. 바닥도 깨끗합니다. 다만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구멍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바람 방향이 반대로 돌았을 때, 그때 찌가 서는 지점을 방해할 만한 어떤 수초, 그것은 제거를 미리 해놓는 게 좋다. 아하, 다 잘라져 버리네요. 끌려나와 버리네요. 됐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당겨서 끝만 잘랐어야 됐는데 제가 조심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은 잎을 잘라줘야 밤에 케미가 보이겠죠. 됐습니다. 2번 구멍 이렇게 강하게 순간적으로 당겨가지고 끝만 잘랐어야 됐는데 지그시 당겼더니만은 자, 여기가 3번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없는 구멍 새로 만들 이유도 없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 구멍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 구멍. 이런 거는 잘라야 됩니다. 자, 3번 구멍 정리가 됐고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지금 이 프리존 라이트 절번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으로 휘두르다가 부러뜨려 가지고 498 절번을 대신 끼워 놨는데요. 그랬더니 길이가 대단히 짧아졌습니다. 이게 글쎄요 720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프리존 라이트가 제 길이가 다 했으면은 저 뒤쪽에 아주 수초밭 속에 멋진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 벽만 제거하면 그 뒤에 아주 멋진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길이가 짧아서 고생을 합니다.
됐어. 자, 이제 정리 얼추 됐습니다. 제자리에 하나를 찔러 넣으면은 멋지지 않습니까? 야, 프리즘 라이트 본래 길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의 부주의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척하면서 또 수고해서 정확하게 넣기로 하고. 자, 수초밭 안에 하나, 둘, 셋, 네 대 다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맨바닥이야. 맨바닥 4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정리가 다 끝났고요. 지금 보기에 닭발도 심한 닭발이 아니니까 보기에 크게 저게 뭐지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찌를 세워 놓으면 그림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대 한 대 찌를 세우면서 희망의 불씨를 활활 태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계에는 아침 입질이 많습니다. 빨라야 새벽 3시경부터 입질이 닿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게 저희 매장에서 여기 군위권 강포인트 여기까지가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요즘 제가 12시 넘겨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리즘 라이트하고 호야3 때문에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금요일 같은 날 야간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그냥 낚시는 몹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와버립니다. 새벽에 내려오는 거죠. 새벽에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 더듬어서 자리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는 또 달빛도 좋았고요. 새벽에 들어와서 대를 펼치고 낚시를 하다가 자는 거죠. 자다가 아침 낚시를 하고 올라가거나 운이 좋으면은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하루 더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몇 차례나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조가도 좋았고요. 또 이곳에서 아침잠을 푹 자고 다음날 하루 더 이틀 낚시를 연달아서 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크랭크를 설치를 하고요. 크랭크라는 게 처음 쓸 때는 참 어색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하나 있어야 낚시가 편하겠죠. 다 됐습니다. 요 멀티바는 낚시 가방을 걸치는 용도입니다. 여기 낚시 가방을 걸쳐 놓고요. 그리고 이제 크랭크를 설치했고 다 됐습니다. 이제 한 대 한 대 집어 넣으면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멋진 시간, 한 대 한 대 바로 미끼를 달아서 넣을 겁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받침대를 다 펼쳐 버렸습니다.
먼저 28대인데요. 몇 차례 반복 투척을 해봐야 진짜 수심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거의 맞죠. 거의 맞는데 뭔가 찌내림을 방해하는, 채비 내림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태는 약간 묻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좋은 시기에 천태가 아주 미량으로 묻어난다, 괜찮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바로 미끼 들어갑니다. 자, 오후 시각인데요. 오후 시각은 저수지에서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간이지만은 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계에서도 오후 이 시간대는 대단히 확률이 높은 시간대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바로 바닥 확인하는 즉시로 미끼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풍광 좋다 하고 계속 폼 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대물 붕어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미끼를 바로 넣는 것이 좋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데 뜰채를 안 가져왔습니다. 뜰채를요, 뭐 풀밭이니까 어찌 보면 뜰채가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발밑에까지 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순간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 군위권 관계 포인트, 제가 글쎄요, 적어도 7, 8차례 정도는 출조를 한 것 같습니다. 7, 8회 정도는 출조를 한 것 같은데 빈작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빈작은 딱 한 번, 지난주에 케미야님하고 밤내기 하러 와가지고 그때는 자고 일어나니까 미끼 따먹은 것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입질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수심 35 정도에서 찌가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챔질 못한 게 하나 있었고, 2번 입질을 본 셈이죠. 2번 입질을 봐서 한 마리도 못 끌어냈으니까 그때 한 번 빈작이고, 그 외에는 계속 성적을 냈는데요. 제일 큰 씨알이 37이었고 월척이 없는 족과가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월척을 낚았죠. 대단한 타율입니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대편성하는 이 과정에서 볼 때 오늘도 거의 맞다, 성공이다. 거의 맞다, 뭐 맡아놓은 고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철수 전에 여러분께 이 군위 관계 포인트 붕어 얼마나 이쁜가, 그 모습을 아마 실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수와 씨알이 문제다, 마리수와 씨알이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글쎄요, 뭐 이쪽은 블루길 베이스 밭입니다. 지렁이를 넣으면은요, 이 억센 498대가 웅웅 하는 소리가 분명히 납니다. 498대 웅웅 소리가 날 정도의 블루길이 덤빕니다. 글쎄요, 역돔이죠, 역돔. 거의 뭐 역돔급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블루길이 물고 늘어지는데요. 그런 셈치고 심지어는 옥수수를 투척하는데 베스가 받아먹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블루길 베스 받친 셈치고는 입질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수년째 파는 곳이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확률이 조금 높은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앞마당입니다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여기는 입질 확률이 높다. 블루길 베스트 치고는 입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이 구멍 속에 찌를 세울 때는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갔다. 구멍 안쪽으로 들어갔다. 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구멍 속에서 지점을 한번 짚어 보십시오. 자, 구멍 속에서 구멍에 우측으로 붙이겠다. 좌측으로 붙이겠다. 혹은 뒤쪽으로 보내겠다. 혹은 구멍 정 한가운데다 세우겠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요. 몇 차례 투척을 해서 중앙에도 세워보고 오른쪽에도 붙이고 왼쪽에도 붙이고 이렇게 세우다가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쏙 내려간다든지 혹은 뭔가 더 높다든지 뭐 그런 주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높은데 잘 투척되면은 쏙 내려가는 지점이 있죠. 그게 바닥을 제대로 짚었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점을 찾아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은 수초 줄기에 바짝 붙여보고, 지금 우측 1번, 현재 우측 1번 제자리는 뒤에 벽에 바짝 붙이니까 한 20cm 정도 올라옵니다. 바닥에 뭐 장애물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쪽으로 조금 당겨 놨습니다. 구멍 속에서도 지점을 짚어보면요, 낚시가 대단히, 본인의 낚시가 점점 정밀해지고, 또 어떤 낚시의 기술이라든가 혹은 낚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낚시 잘하는 게 좋죠. 낚시 잘해서 뭐 챔피언 될 일 없습니다만은, 잘하면은 더 많이 즐길 수가 있겠죠. 낚시를 잘하면은요. 뭔가 잘 모르는 가운데 갈등이 많고 이러면 마음이 힘듭니다. 낚시를 올 때마다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죠. 근데 많이 알면은, 많이 알아봐야 물사랑이 뭔가 좀 아는 척 떠듭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제가 아는 것이 손톱만큼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아는 게 낫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은 훨씬 더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몰입할 수 있고 또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밀한 낚시를 구사해 봅니다. 특히 이런 어떤 수초대에 왔을 때는 그냥 대충 던져 놓지 마시고, 저렇게 닭발을 내고 닭발 속에 어떤 지점, 그 좁은 닭발 속에서도 지점을 짚어가지고 그 지점에 반드시 찌를 세우는 것.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지금 구멍마다 적어도 10회 이상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투척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저라고 투척하는데 원하는 대로 5cm 옆에 또 5cm 옆에 그게 매번 되진 않습니다. 반복 투척을 해서 몇 번이고 거듭 투척을 해서 원하는 지점에 찌를 딱 세웠을 때, 찌가 딱 섰을 때, 그때 받침대에 올려놓는 그런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요, 훨씬 재미가 있고 몰입이 되고 행복감이 커진다. 그 점을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